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추미애 전 법무장관 얘기인데요. 갑자기 아군 저격수라도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추 전 장관, 이낙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재보궐선거를 이유로 나의 퇴장을 요구했다. 언론개혁 입법 추진도 방해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문 전 대통령이 법무장관 사퇴를 종용했다라는 폭로에 이어서 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 저격인데 뭐 진실 여부가 중요하겠죠. 친문계도 이낙연 계도 발끈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당을 지금 뭐 위기 상황인데 들쑤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장관 이제 별명이 추다르크였는데요. 네네. 추다르크의 내부 총질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죠. 네. 저는 그 당시에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예. 해당된 내용을 저도 소상히 잘 알고 너무 잘 아실 있는데요. 거예요. 추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아마 추 장관의 이미지와 추 장관의 평소 주장과는 달리 깜짝 놀랄 만한 퇴행적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막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줬어요. 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를 딱 찍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적 감정이고요. 또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뒤늦게 본인이 뭐 장관이 꼭 사직서를 내야 사직이 아니거든요. 구두로도 할 수 있고, 네. 뭐 본인이 이제 뭐 정치인 출신이니까 글로 올릴 수도 있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해놓고 뒤늦게 인사권자에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거는 추다르크의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내부 총질을 하느냐? 총선 출마설이 있고 그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저게 아주 고전적인 구정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목받기 위해서 이슈를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보다 이제 웨이트가 떨어지는 무게가 떨어지는 정치인과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자신보다 몸무게가 나가는 몸집을 뭐 키우는 그런 정치적 존재를 향해서 때리는 거죠. 그래서 추다르크의 내부 총질이 옛날 방식인데 왜 저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뭐 본격적으로 정치 재개, 총선 출마, 공천 뭐 이런 게 목적이라고 보시는군요.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해명이 안 돼요. 해명이 안 돼요. 굳이 이 시점에서 굳이. 네. 자, 그런데 추 전 장관에게는 책임론이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소위 추윤 갈등을 통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몸집을 키워줬고 국민적인 인기를 윤 총장은 얻으면서 국민의힘 여당 또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름대로 본인도 현 정권 출범에 어떤 기여한 부분이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을 또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로만 하는 개혁, 책임지지 않는 개혁, 실력 있게 결과를 도출하는 개혁에 실패를 하면 개혁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못내 아쉽고요. 그래서 주장하는 개혁이나 섣불리 그냥 막 건드리는 개혁이 아니고 책임 있게 성공하는 개혁을 하려면 그만큼 실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독단적으로 뭘 할 게 아니고 충분한 협의와 숙성을 거치면서 해야 되거든요. 개혁의 시도나 의지는 누구나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반개혁적으로 나게 되고, 뭐 저는 조금 뭐 지나친 구석은 있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개혁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 대한 감정으로 가게 되면 안 되거든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문제도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그 문제 있는 것을 시정하거나 교정하거나 혹은 또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
해결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촘촘하고 실력 네. 있고 능력 있게 검토하고 해야 됩니다. 예. 징계가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징계 사유에 들어가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설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추 장관의 외형적인 개혁적 스탠스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이 공감대와 실력, 보편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 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도 최근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증거 조작이 드러날까 봐 최서원에게 태블릿 PC를 돌려주지 않는 검찰. 문 전 대통령 한가하게 책방할 때가 아닌 싸워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 송 전 대표 발언에 민주당이 좀 떨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는 저 두 분들 저렇게 자꾸 발언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방도를 못 찾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이 대표 의중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조금 침착하고 네. 조금 이제 캄다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신에게 드리운 검찰의 소위 돈봉투 의혹 네. 관련된 검찰의 공격 이런 것이 송영길 개인은 억울할 수도 있고 지나치다고 할 수는 있죠. 그렇다라고 해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이미 국민적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그런 최서원 씨 문제까지 자신과 동질적 차원에서 거론하고 저렇게 네. 끌어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비정치적이기 이전에 매우 비상식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 있고 그 예민함이 논리의 비약으로 가고 생각의 비약으로 가고 대척점에 국민과 대척점에 있었던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최서원 씨하고 스스로 동질적으로 위치 지어놓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전직 대통령을 싸움판에 끌어들이는 것은 네. 그건 잘못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직 대통령이 아무리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어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투쟁하고 같이 싸워줘야 됩니까? 전직 대통령이 지금 여기 참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빨리 조금 상식적인 사고를 회복하고 네. 조금 침착하게 자신의 문제나 이런 것에 좀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